다음 글자는 징계할 징자입니다. 자, 징계한다는 게 뭐예요? 벌을 주거나 혼을 내는 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배운 글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야 됩니다. 부를 징자가 있죠. 어떤 의미예요? 왕이 있죠. 왕이 정치를 못하면 백성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져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정치를 못하는 이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 모였죠. 모여서 역정모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죠? 왕이 알았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쳐서 다루기 위해서 군사를 산으로 뭐 했어요? 불렀다라고 해서 부를 징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음동자라고 해서 이 글자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음률 이름치라고 하는 또 다른 훈음이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부를 징자입니다. 거기에 마음심자가 들어간 건데요. 이 왕이요, 산으로 군사를 불렀을 때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식들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역정모의를 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럴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겠죠. 혼을 내겠다, 벌을 내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징계할 징자로 보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작을 미자예요. 미세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간을 세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죠. 자, 간을 세자, 그래서 미세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에서요, 2013년도에 그 한자를 하나 정하는데 이 한자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만큼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작을 미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 글자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요, 산에 모여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불렀다라고 했죠. 군사를 불러서 징계를 했어요. 징계해서 그 사람들을요, 구멍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구멍이 어디냐면 동굴과 같은 어떤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었는데요. 그 공간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크기가 굉장히 작겠죠. 비좁아서 작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산에 모인 사람들을요, 쳐서 그 사람들 동굴과 같은 구멍에다 집어넣는데 그 크기가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 왕을 몰아내려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의 작을 미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 병질자예요. 질병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벌써 병이라는 부수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있는 글자는 뭐예요? 화살 시자죠. 우리가 화살이 딱 맞으면 어떻게 해요? 으아! 하고 병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화살 앞에는 화살 촉이라고 하죠. 거기는 쇠로 돼 있잖아요. 쇠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에 걸려요? 파상풍 걸리죠. 그런 의미의 그냥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질병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질자고요. 참고로 이 글자는요, 하나의 훈음만 더 기억해 두세요. 빠를 질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어때요? 가는 속도가 빠르겠죠. 이 병의 속도도 빠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빠를 질자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때는 뭐와 같이 쓰이냐면 질주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요거는 대항검정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흉터 흔자입니다. 흔적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병이 있고 그치다가 있죠. 여러분 수두라는 병 아시죠? 수두라는 병이 그치고 나면 우리 몸에는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죠. 왜요? 자, 수두라는 병은요, 굉장히 가렵죠. 가려우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긁죠. 긁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 병은 없어지지만 나중에 내 몸에는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는 거죠. 그런 의미의 흉터 은자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연병역자라고 하고요. 연병이 뭐냐?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전염병역으로 나오기보다 연병역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전염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염병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저기로 빨리 퍼지는 성질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거 무슨 글자예요? 창숫자죠. 그리고 병이 있죠. 우리 전쟁 중에는 막 창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로 퍼지는 병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염병이죠. 그것을 연병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병 역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자주루 또는 여러 루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자 보이시죠? 이 여자가 종갓집 며느리예요. 예전에 종갓집 며느리들은 어땠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다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밑에 있는 시동생들도 엄청 많죠. 시 어른들도 엄청 많죠.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여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여자는 종갓집 며느리인데요. 자, 사람 많다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혼자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몇 번 먹었어요? 여러 번 먹었죠. 또는 얼만큼 했어요? 자주 했다라고 해서 자주로 여러루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다락루자라고 하는데요. 다락이 뭐예요? 우리 높이 올려놓은 집을 다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방금 전에 이 글자는 여러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요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죽고 싶은 생각 얼만큼 했어요? 여러 번 했다라고 해서 여러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 여러 개를요 층층이 쌓아서 높이 만든 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락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다락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물굽이 만자고요. 우리 대만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타이페이를 우리 대만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글자 물굽이 만 어떤 의미예요? 물이 굽어져 흐르는 것을 물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실이 있고 말씀원자가 있죠. 말을 하는데 실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은 길게 이어져 있죠. 말을 하는데 실처럼 길게 이어져서 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쉴 틈을 안 줘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는 자기 말도 어느 정도는 끊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말을 실처럼 길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어지럽겠죠. 사실은 이 글자가 어지러울 연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말을 실처럼 쭉쭉 뽑아내듯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물이 연이어서 계속 흐릅니다. 근데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느냐? 활궁자 보이세요? 활처럼 이렇게 굽어져 흐르는 거예요. 물이 끊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이 지금 실처럼 쭉쭉 나오는 것처럼 끊기지 않고 물이 이렇게 활처럼 굽어져 흐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물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땅을 뭐라고 해요? 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굽이 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네, 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오랑캐 만자고요. 자, 오랑캐라는 말은 누가 지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했었죠. 즉, 자기네들이 중국, 세상의 중심이에요. 중화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요. 자기를 제외한 이민족, 다른 민족은 다 뭐예요? 오랑캐라고 본 건데요. 어떤 의미냐? 자, 이 글자 아까 기억나세요? 말을 실처럼 연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어지럽다라고 했었죠. 어지러울 연자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요. 벌레만도 못한 미개한 민족이라고 본 거예요. 그 민족이 어디예요? 오랑캐라고 본 거죠. 왜? 자기네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요. 다른 나라는 세상을 어지럽게나 만드는 그런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오랑캐라고 했던 거예요. 오랑캐 만자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문지를 맞자예요. 어디로 문질러요? 손으로 문지르는 거죠. 말하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가 삼맞자인데요. 삼이라고 하는 식물을 아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나무 목자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요. 삼이라고 하는 줄기는 어떤 데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그 줄기를 벗겨가지고요. 그것을요. 갈기갈기 찢어요. 찢어놓으면 그게 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실을 가지고 만든 옷이 뭔지 아세요? 삼배 옷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삼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 그 이파리를 말아서 피면 그게 뭔지 아세요? 대마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집마다 이 식물을 심었는데 왜 심었느냐? 예전에는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식물의 줄기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진통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나무 이파리를 말아서 폈던 거예요. 그 식물이 바로 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마자가 되는 거고요. 자, 원래 나무 목자라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물의 줄기를 벗기고 있는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마자고요. 자, 아까 우리 삼줄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뭐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질러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의 문지를 맞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마귀 마자예요. 자, 당연히 중요한 글자겠죠? 마귀가 결국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왜? 이 삼식물이라고 하는 그 이파리를 말아서 폈더니 사람들이 넋이 나간 거예요. 자, 젊은 놈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삼식물에 그 이파리를 말아 피더니 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영문을 모르죠. 이유를 모르죠. 아, 저놈한테 귀신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 귀신이 뭐예요? 마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마자가 된 겁니다. 마라는 음은 삼마자에서 온 거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갈 마자예요. 무엇을 갈아요? 돌을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외적인 거에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삼마자라고 하는 것도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자, 우리 삼나무 줄기를 벗겨가지고요, 이걸로 실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돌이라고 하는 건 겉표면이 울퉁불퉁하죠. 그 겉표면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요, 돌은 뭐 해야 돼요? 바닥에다가 갈아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갈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실상 보면 이런 글자들이 더 쉬워요. 하지만 다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게으를 만 또는 거만할 만자라고 하는데요. 요즘 시험에는 사실 거만할 만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일자가 있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그물이 있고 마음이 있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는 않고요. 아직도 손으로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게으른 거죠.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되겠어? 야, 나 공부 좀 했어. 대학도 나왔고 나 이 학교 다니는 동안 여기 소학교 다니는 동안 맨날 1등만 했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굉장히 거만하다라고 본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한테 물고기나 잡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어때요? 굉장히 거만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잘 안 떠오르시면은 게으르다라고 하셔도 돼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손으로 아직도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게으르다라고 본 거죠. 그 이면에는 거만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질펀할 만 또는 물 질펀할 만이라고 하는데요. 질펀하다가 뭘까요? 물이 흘러서 젖어 있는 상태를 질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해가 중천에 떴죠. 근데 아직도 손으로 그물만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보통 어부들은 언제예요? 새벽에 가서 다 잡죠. 그럼 이 사람은 늦게 갔으니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물 사이에 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물 사이에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그물 사이로 물만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만 젖었겠죠. 물만 질펀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질펀할 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장막막자라고 합니다. 장막이 뭐예요? 우리 해가 들어오지 않게끔 큰 천으로서 막아주는 걸 장막이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들 연극을 보실 때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한 막이 끝나면 어때요? 검은 천으로 샥 가리죠. 그걸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없을 막자인데요. 어떤 의미냐? 해일자가 있죠. 그 다음에 큰 대자가 있죠. 큰 해가요, 풀밭 사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예요. 큰 해가 풀밭 사위로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의미의 없을 막자고요. 거기에다가 수건건자가 들어간 거죠. 이 수건이라고 하는 천은요, 햇빛을 없애주는 수건이에요. 그런 천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장막이겠죠. 그래서 장막 막자가 되고요. 장막 장자는 어떻게 쓰느냐? 네, 여기에 긴 장자가 들어와서 장막 장자가 돼요. 음을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수건은요, 5m, 7m 길게 내려와 있는 긴 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장막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참고로 몇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글자를 바탕으로 나오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없을막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일자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 저물모자가 돼요. 해가 없어졌으니 날이 뭐 했어요? 저물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요. 힘력자가 들어가면 모을모자가 돼요. 자, 돈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돈을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되는 거죠. 모금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모을모자가 되고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수 변형이 들어가면 사모할 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평상시에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별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간다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에 큰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 친구가 그리워진 겁니다. 아, 내가 마음속으로 그를 뭐 했구나? 사모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모할 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을 막자를 기조로 해서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천은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장막이 되는 거고요. 해는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물었죠. 돈이 없으니까 힘써서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그 친구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워요. 마음속으로 사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막 막자예요. 우리 사막에는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죠. 없을 막자의 물이에요. 물이 없고 희박한 지역. 그 지역이 어디죠?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 막자가 되는 거죠.